혹시 소변을 보신 뒤 맥주 거품처럼 하얀 거품이 오래 남아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물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거품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몇 주 동안 계속된다면 우리 몸, 특히 신장이 조용히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참 묵묵한 장기입니다.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져도 특별한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종이 생기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아침에 얼굴이 붓고 이유 없이 피곤해질 때까지도 신장 문제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은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신장은 관리만 잘하면 회복 가능성이 있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약이나 어려운 치료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3가지 음식을 중심으로 신장을 어떻게 보호하고 소변 거품과 부종을 완화하는지 차분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최근 연구를 통해 신장 보호 효과가 확인된 식품들입니다. 특히 어떤 음식은 많은 환자분들께서 소변 거품이 확실히 줄었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지금 당장 투석을 걱정하시는 분뿐 아니라 앞으로 신장을 오래 건강하게 지키고 싶은 분들께도 꼭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급하게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천천히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신장을 살리는 3가지 중요한 음식과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음식 3위. 생각 많은 분들이 생강을 감기 걸렸을 때나 속이 더부룩할 때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생강은 신장 건강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음식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생강을 이렇게 설명드리곤 합니다. 생강은 신장의 엔진 오일과 같습니다. 자동차도 엔진 오일이 부족하면 마찰이 생기고 결국 고장이 나듯이 신장도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신장은 하루에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약 4분의 1을 걸러내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장기 중 하나가 바로 신장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신장 주변의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혈액이 잘 흐르면 노폐물도 더 잘 걸러지고 신장이 덜 지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생강의 강력한 항염 효과입니다. 신장은 염증에 매우 약한 장기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염증이 오랫동안 쌓이면 신장 기능이 조금씩 저하됩니다. 생강은 이런 만성 염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도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신장 기능 지표가 더 안정적이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생강은 몸속의 나트륨 배출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나트륨이 많이 쌓이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생강은 이 나트륨이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도와 부종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 만성 신장 질환 초기 진단을 받고 얼굴과 발목이 자주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분께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생강차를 하루 2-3잔 정도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2주 정도 지나서 오셨을 때 아침에 눈이 덜 붓는다 라고 말씀하셨고 3개월 뒤 검사에서는 소변 거품도 눈에 띄게 줄고 신장 수치도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생강은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생강차입니다. 신선한 생강을 얇게 몇 조각 썰어서 뜨거운 물에 10분 정도 우려 하루 2잔에서 3잔이면 충분합니다.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 맛이 너무 강하면 꿀이나 레몬을 소량 더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생강을 너무 많이 드시면 위장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 담석이 있는 분들은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점만 조심하신다면 생강은 매우 안전하고 신장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고마운 음식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음식, 신장의 방화벽 역할을 하는 식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음식 2위, 바로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샘신장을 살리는 음식 2위, 빨간 파프리카. 빨간 파프리카를 보면 맵지 않을까, 자극적이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빨간 파프리카는 고추와는 전혀 다릅니다. 맵지 않고 자극도 거의 없으면서 신장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빨간 파프리카를 신장의 방화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장은 혈압, 혈당, 염증, 독성 물질 같은 여러 위험 요소들에 끊임없이 노출되는 장기입니다. 빨간 파프리카는 이런 위험 요소들로부터 신장을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성분은 캡사이신입니다. 이 성분은 신장 안의 특정 수용체를 자극해 급성 손상을 예방하고 이미 손상된 세포의 회복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캡사이신이 독성 물질로부터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 신장 기능 저하를 늦춘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은 리코펜입니다. 리코펜은 토마토에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빨간 파프리카에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리코펜은 신장 세포의 DNA를 보호해 장기적으로 신장 손상과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비타민 C입니다. 빨간 파프리카에는 레몬보다도 많은 양의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내면서 많은 활성산소에 노출되는데 비타민 C는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신장을 덜 지치게 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께 아주 중요한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칼륨 함량이 낮다는 점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조절이 어려워 채소 섭취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빨간 파프리카는 칼륨이 비교적 낮아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채소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50대 후반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뇨로 인해 신장 기능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고 투석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분께 식단에 빨간 파프리카를 매일 1개 정도 꾸준히 포함시켜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몇 달 뒤 검사에서 소변 단백 수치가 눈에 띄게 줄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안정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혈압과 혈당 조절이 함께 좋아졌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빨간 파프리카는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간식처럼 씹어 드셔도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리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살짝 구워 드셔도 괜찮지만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면 유효 성분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하루 섭취량은 중간 크기 1개에서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 몸의 반응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께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왔던 음식, 신장을 살리는 음식 1위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다음은 신장의 해독사라 불리는 크랜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장을 살리는 음식 1위, 크랜베리. 많은 분들이 크랜베리를 떠올리면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 예방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크랜베리는 신장 전체를 보호하고 독소 배출을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랜베리를 신장의 해독사라고 부릅니다. 크랜베리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프로안토시아니딘, 그 중에서도 PACA라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다른 과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크랜베리만의 특별한 성분입니다. BACA는 몸속의 독성 물질들이 신장 세포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장 표면에 보호막을 하나 더 씌워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크랜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만성 신장 질환 환자들에게서 혈액 속 독성 물질 농도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독성 물질들은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소변 거품을 만들며 몸을 쉽게 피곤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크랜베리가 장 건강을 함께 개선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많은 독소는 장 안에서 만들어져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이동합니다. 크랜베리는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 독소 생성 자체를 줄여줍니다. 이것을 장신장축이라고 부르는데 최근 의학계에서도 아주 주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크랜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식품이기도 합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내면서 많은 활성산소에 노출됩니다. 크랜베리에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성분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신장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특히 신장의 가장 중요한 구조인 사구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할머니께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검사 수치상으로는 곧 투석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분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셨고 할머니 본인도 상당히 지쳐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과 식단 관리를 조금 더 해보자는 마음으로 하루에 순수 크랜베리 주스 150ml를 꾸준히 드셔보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고 한 달이 지나자 부종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3개월 뒤 검사에서는 신장 기능 수치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고 투석을 당장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 역시 크랜베리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크랜베리는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크랜베리를 그대로 드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10개에서 15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맛이 너무 시다면 꿀을 아주 소량 곁들여도 괜찮습니다. 크랜베리 주스를 드실 때는 반드시 100% 순수 주스,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루 15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건조 크랜베리를 선택하실 경우에도 무가당 제품을 고르시고 하루 한 줌 이내로 드세요.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이신 분 또는 특정 결석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크랜베리는 대부분의 분들께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장 보호 식품입니다. 이제까지 신장을 살리는 3가지 중요한 음식, 생강, 빨간 파프리카, 그리고 크랜베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음식들의 효과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장 전문의로서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5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5가지 생활 습관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음식은 신장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만 좋고 사용 방법이 잘못되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신장 전문의로서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조금씩 실천하셔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금 섭취를 줄이기. 우리나라 음식은 생각보다 짠 경우가 많습니다. 김치, 찌개, 국물 음식, 젓갈류를 자주 드시다 보면 하루 소금 섭취량이 쉽게 권장량의 2배를 넘습니다.
소금이 많아지면 신장은 그 나트륨을 걸러내느라 쉴 틈이 없어집니다. 가능하다면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음식 가는 허브나 식초, 레몬즙처럼 덜 짠 방법으로 조절해 보세요. 두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 신장은 물이 있어야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나누어 8잔에서 10잔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소변색이 연한 노란색이면 수분 섭취가 적절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세 번째, 금연과 절주 담배는 신장 혈관을 좁게 만들어 혈류를 방해합니다. 술은 몸을 탈수 상태로 만들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가능한 한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무리하지 않는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켜 신장을 보호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숨이 찰 정도의 격한 운동보다는 조금 숨이 찬다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증가시켜 신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하루에 6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자신만의 편안해지는 시간을 꼭 만들어주세요. 이 5가지는 어느 하나만 잘 지키는 것보다 조금씩 함께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바꿔도 신장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내 신장이 어떤 상태인지 집에서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집에서 해보는 간단한 신장자가 점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신장은 괜찮은 걸까 하고 궁금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도 한 번쯤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항목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고 며칠 이상 계속된다.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변이나 얼굴이 잘 붓는다. 세 번째, 저녁이 되면 발목이나 종아리가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 네 번째, 소변색이 유난히 진하거나 차색처럼 보인 적이 있다. 다섯 번째,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잘 가시지 않는다. 여섯 번째, 식욕이 떨어지거나 속이 메스껍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일곱 번째, 밤에 2번 이상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깬다. 여덟 번째,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오래 앓고 있다. 아홉 번째,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고 있다. 10번째, 짠 음식을 거의 매일 먹는다.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신장이 조금 지쳐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5가지 이상이라면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소변 검사와 피 검사만으로도 신장 상태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과 식단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7. 오늘 내용 정리와 마지막 당부. 오늘은 신장을 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3가지 음식과 꼭 함께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아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강은 신장의 혈액 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여 신장을 덜 지치게 해줍니다. 빨간 파프리카는 신장을 공격하는 요소로부터 보호막처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크랜베리는 몸속 독소 배출을 도와 소변 거품과 부종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소금 줄이기, 물 충분히 마시기, 가벼운 운동, 금연과 절주, 충분한 수면까지 함께하면 신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돌이킬 수 없는 장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이거나 아직 여력이 남아있는 단계라면 지금부터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음식, 한 가지 습관만이라도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을 오래도록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심스럽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팔의료적 주의사항과 따뜻한 마무리 말씀,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생강, 빨간 파프리카, 크랜베리는 신장을 돕는 음식이지 약을 대신하는 치료법은 아닙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신 분,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새로운 식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 위장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거나 검사 수치가 경계선에 있는 분들께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신장을 더 나빠지지 않게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생활을 조금 바꿨더니 몸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입니다. 신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선택이 쌓이면 분명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신장을 조금 더 아끼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물을 한 컵 더 마시고, 내일은 음식 간을 조금 줄이고, 모레는 10분만 더 걸어보세요. 그렇게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신장과 비뇨기, 건강에 대해 어렵지 않게, 과장하지 않고 여러분 곁에서 차분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함께 오래 건강하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함께 고민하는 이하늘 박사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